네, 자 오늘 행정행위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하고 기타에 작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주제가 오늘 시작할 주제가 행정행위의 취소, 그죠? 그래서 우리 2019년판 교재로는 347쪽 행정행위 취소라는 주제입니다. 응? 2018년 교재로는 몇 페이지예요? 334. 자, 행정행위 취소 뜻 한번 볼까요? 취소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소란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행정위원이 법 집행한 예를 들면 우리 행정행위 수익적인 행정이 허가내줬다가 영업 허가내줬다가 취소, 뭐 영업정지 침입적 행정행위 영업정지 시켰다가 취소, 그죠? 그러면 취소의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을 공부할 때 이제 두 줄을 체크하면서 취소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세요. 일단 취소는 있던 효력을 없애는 조치인데 취소시키는 조치를 말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효력 없애는지 첫째 줄 성립상의 하자. 이게 뭔 뜻이겠어요?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법 집행이 할 때부터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했다는 거죠. 응? 성립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 근데 성립상 하자는 있더라도 우리가 또 배운 거 있었죠? 성립상 하자 위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당연하게 처음부터 무효인 거고, 일단 경미한 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배운 효력,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돼서 일단은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죠?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이 되죠. 바로 그걸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성립상의 하자는 있었으나 경미한 하자가 있어서 일단 효력이 발생한 행위를 나중에 권한 가진 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행위였다. 취소한다. 그래서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급하여, 원칙이 소급해서 행정행위를 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응? 따라서 우리 두 가지 효력 없애는 이유는 성립상의 하자다. 응? 그 다음에 원칙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조치를 취소하라고 합니다. 응? 두 가지예요. 효력 없애는 사유 뭐냐? 두 번째, 효력 언제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하느냐? 그죠? 원칙이 소급해서. 그리고 둘째 줄, 셋째 줄 이거 보면, 근데 원래 전체가 다 위법은 전체 다 취소할 수도 있지만 행위 전체 중에 일부만 위법이 있다. 그러면 또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응?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고. 그러면 구별 개념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구별할 거는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징립영장 발부를 했다. 그럼 이거는 애시당초 무효인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가서 따지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건 잘못된 행위를 했네요. 취소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가만 놔둬도 그냥 아무 효력이 안 생긴 건데, 그를 표현은 취소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애시당초 무효였음을 선언하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응? 우리 판례 중에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이걸 나타내는 전형적인 게 있죠. 공무원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를 임용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는 애시당초 무효였음을 선언하는 의미밖에 없는 조치다. 응? 응.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표현만 취소라고 하지 진짜 취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취소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자가 있지만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이제 효력을 없애는 게 취소잖아요. 근데 무효인 거, 애초부터 무효였던 건 없앨 효력이 발생조차 안 됐잖아요. 응?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응? 응. 진짜 취소하고 다른 거. 그 다음에 철회하고 구별해요. 철회도 취소하고 철회는 공통점이 뭐예요? 효력이 생긴 걸 없애는 조치예요. 응? 효력 없애는 조치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네, 효력을 없애는 이유가 다릅니다. 효력 없애는 이유 어떻게 돼요? 응? 둘째 줄, 철회는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그죠?
그 적법한 행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어떻게 돼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비교하면 효력 없애는 이유가 다릅니다. 효력 없애는 이유는 왜? 사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가저 없는 행위예요. 아무 문제 없는 행위인데 그 적법한 행위가 있고 난 후에 발생한 더 이상 이제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후발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다음에 효력 어느 방향으로 없어지냐는 거예요. 원칙이 장래에 향하여. 응? 그러니까 철회한다 그러면 이후로만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거죠. 응? 그런 점. 취소와 철회는 다시 뒤에 다시 한번 철회 설명할 때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끝에 보면은 화살표하고 이렇게 취소시키는 조치하고 철회하는 조치를 합쳐서 뭐라고도 부르는 학자가 있어요. 폐지 시킨다. 폐지 그러면 폐지라는 말은 있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거 있죠.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를 폐지라고 칭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맞는 게 뭐야? 취소라는 행위와 철회라는 행위가 거기에 속한다. 응?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자, 뭐 그런 정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취소의 종류가 있는데 취소의 종류를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나왔듯이 전부 취소, 일부 취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직권 취소, 쟁송 취소,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 말만 이렇게 써놨지 쉽게 말하면 뭐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직권 취소는 권한 가진 게 아니 알아서 취소해요. 알아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취소. 그러니까 신청을 기준으로 하면 돼. 직권 취소는 신청 없이 권한 가진 게 아니 알아서 취소하는 거. 응? 그다음에 쟁송 취소는 쟁송이라는 게 국민이 이제 소송을 낸다든지 신청하는 거죠. 결국 쟁송 취소는 신청에 의한 취소입니다. 신청받아서 권한 가진 게 아니 취소하는 게 쟁송 취소예요. 보통 소송을 생각하면 됩니다. 쟁송 취소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네. 쟁송 취소는 국민이 자기한테 행해진 조치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한테 이익준행위 취소해달라고 그러겠어요? 불이익준행위 취소해달라고 그러겠어? 불이익준행위겠죠. 왜냐면 이익준행위는 취소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 설령 자기한테 영업허가 내준 게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리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쟁송 취소는 침익적 행위, 불이익준행위가 주로 신청 대상이 되고 취소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연장해봐. 그러면 국민한테 불이익준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문제가 없죠. 그럼 심사기관이 맞네 신청받고 이거 가짜 있네 위법이네 인정하면 얼른 당연히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국민의 침해가 구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쟁송 취소는 우리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럴까요? 2번 그러니까 그죠. 주로 쟁송 취소는 거기 동그라미 2번이 문장이 잘못 들어갔네.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문장이 위에 2번 직권 취소 문장이 똑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거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동그라미 2번 내용. 쟁송 취소에서 동그라미 2번 내용. 쟁송 취소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가 주로 대상이라고요? 예, 침익적 행위가 주 대상이 되겠죠. 응? 행위가 주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신뢰보호, 상대방의 신뢰보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자 있는 거로 판정나면 당연히 취소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취소하는데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취소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소하는데 별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반면에 직권 취소는 어떨까요? 직권 취소는 이거는 신청 없어도 권한 가진 게 아니라 알아서 취소하는 걸 직권 취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뭐 영업 정지, 세금과 같이 침익적 행위도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해 놓고 알아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 왜냐면 국민이 신청을 해올 리는 없으니까 이익 줬던 행위가 주로 대상이 될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적 행위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이익 준 행위가 주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익 준 행위는 상대방 국민은 아무 귀책 사유 없이 자기한테 행해진 행위 적법이라고 믿고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 국민 아무 잘못 없이 적법으로 믿고 따랐는데 행정기관이 나중에 이건 가짜있게 된 거였다,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신뢰 보호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 형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워낙 커서 뒤늦게 이제 와서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은 별로 크지 않고, 이럴 때는 취소를 못하게 됩니다. 취소하면 위법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취소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겠죠. 응? 함부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응? 자,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그 써 있는데 하여튼 그 쟁송 취소에 동그라미 2번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거는 좀 고쳐야 될 건데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내용들이 뒤로 가면 또 다시 쭉 나옵니다. 눌러주면 소리가 나네. 손잡이가. 예. 자, 그 다음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취소시키는 권한자 있죠? 취소권자 중요해요. 여기서 이 논의할 때 항상 직권 취소, 쟁송 취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직권 취소예요. 응? 자, 직권 취소. 이거 애시당초 위법한 행위가 나왔다, 취소하겠다. 알아서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취소권자는 원칙이 누구예요? 처분청이에요. 처분청. 세금 부과가 위법이다 그러면 세무서장, 세무부관, 세무서장이 알아서 취소. 그죠? 뭐 구청장이 영업정지 시킨 게 위법이다 그러면 판단하면 처분청은 구청장 알아서 취소. 그래서 자, 직권 취소에는 두 가지 공부하는데 동그라미 1번 처분청입니다. 처분청. 직권 취소의 원칙이 처분청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둘째 줄에 감독관청이죠. 감독관청. 감독관청의 논점. 감독관청 법에서 어떻게 돼요? 취소하도록 감독받는 하급기관이 행한 행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취소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없으면 감독하는 기관, 감독권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급기관이 한 행위 알아서 법에 근거 없어도 취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장 감독관청에 놓고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쭉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견해 대립이 팽팽해요. 응? 감독관청. 법에 근거 있으면 감독관청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건 아무 얘기거리, 논란거리도 안 되잖아. 결국 이제 법에 근거가 없어도 감독권이라는 걸 근거로 취소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감독권 가지고는 반대하는 견해에 따르면 감독권 가지고는 어떻게 돼? 야, 이거 잘못된 행위를 했으니까 하급기관한테 취소시켜라 하고 지시 명령만 내릴 수 있는 거지, 감독기관이라 해서 하급기관이 행한 조치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건 따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하는 견해는 야, 이게 이제 행정기관은 감독받는 기관, 감독하는 상급기관, 하급기관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적법한 행위를 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니까 감독받는 하급기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 상급기관이 직접 취소해서 국민하고 사이의 적법 상태 실현하는 건 행정조직 전체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거니까 그거는 법에 따로 근거 없어도 당연한 거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여튼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응? 공부. 직권 취소권자 당연히 처분청이 된다. 감독청 견해 대립이 있다.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지, 그죠? 그것만 잘 보고요. 네, 반가를 1번 쟁송 취소는 뭐 별 논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법원, 행정심판기관 이런 데가 신청받아서 알아서 취소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쟁송 취소는 감독 직권 취소 권한자 누군지 그것만 논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이게 취소시키도록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조직법 맨 위에 거 나왔죠? 거기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우선 문장의 주어 대통령은 하급기관, 자기의 하급기관인 누구의 행위, 총리가 한 행위, 장관이 한 행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중지시킬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하나 또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총리는 또 장관이 한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취소, 중지시키는데 여기는 또 총리 독자적으로 못하네? 대통령의 승인을 또 받았어. 그죠? 이거 보면은 법에서 자 대통령이 최고 상급기관이라서 감독기관 아니야. 그죠?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이 한 행위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취소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장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 중지 이렇게 있고요. 또 그 밑에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죠. 거기도 보면 원래 위임 위탁 기관이 상급기관이죠. 그 권한을 갖고 있던 기관이 하급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했어. 그죠? 그러면 수임받은 기관이 행한 행위가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요 규정은 어느 때만 취소 정지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권한이 위임 위탁됐을 때 한해서만. 그렇죠? 응? 그러니까 권한이 위임 위탁됐을 때는 이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의 행위 취소 중지시킬 수 있죠. 근데 위임 위탁되지 않으면 그럼 하기 어렵습니다. 따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부정설에 의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읽어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 그러니까 뭐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처분한 게 법령 위반, 현저히 부당 공익을 해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행한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내리고, 그래도 안 따르면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1차 감독, 우리 맨 아래 시군구를 단위로 하면 시군구청장이 행한 사무에 대한 1차 감독기관은 시도지사고, 2차 감독기관은 그 위로 올라오면 주무부 장관이 된다는 얘기죠.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감독기관으로서 취소 중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죠. 응? 자,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응? 없을 때는 위에처럼 감독관청이 직접 취소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러면 여기도 취소의 법적 근거에 직권 취소 있죠? 거기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처분청은 뭐예요? 뭐가 없어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자기가 한 행위, 처분청이 자기가 한 행위 위법 부당하겠다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 1번. 또 동그라미 2번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어떤 문장인가 보죠? 처분청이 어떤 처분을 국민한테 했는데 거기에 무슨 사유가 있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거야. 하자가 있다는 거죠. 직권 취소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하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위의 직권으로 취소시킬 사유가 있어. 하자가 있어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끝에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없대요.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없대요.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해서 이 처분 이거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취소해줘 하고 요구할 신청권은 없다.
오른쪽에 이제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하고, 이거 중요한 문제. 네, 세 번째, 소송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처분청은 자기가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알아서 소송 도중이라도 취소시키고 바로 잡아서 다시 할 수도 있죠. 응?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네, 세 가지. 자, 그러면 쟁송 취소야 뭐 별 논점이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응? 그러니까 바로 판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1번 어떻게 돼요? 1번 우리 아까 했죠? 응? 1번 보니까 뭐였어요? 처분청은 성립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미 공부한 거니까 응? 확인 차원에서 읽으면 되겠죠? 다 그런 이치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또 나오죠. 읽어볼까요? 원래 처분을 해당한 처분청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행정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 결국 이해관계인이 야, 이 처분 하자에 있으니까 취소해달라고 처분청한테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취소 좀 해줘. 근데 거부했다. 행정위원회. 그래도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해야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 요구에 대한 거부는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한 게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부 처분에 거부한 거에 대해 소송 냈는데 소송 대상 아니라고 각하된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미 2번 아까 문장에서 읽었죠? 그 다음에 자 4번 판례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응?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은 자기가 한 처분이 하자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판결 나오기 전에도 처분청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서 적법한 새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다 공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3번 판례 또 있죠? 3번 판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일단 보니까 첫째 줄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 응? 근데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보세요.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처분을 했대. 처분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그럼 원칙이 당연 무효래. 당연 무효면 아무 효력도 처음부터 안 생긴 거고 가만 내버려둬도 영원히 무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웃기죠. 그 옆에 그러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그 취소시킬 필요도 없는 건데 어쨌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러면 누구한테 있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지가 할 권한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경찰서장이 세금부가 처분한 거야. A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경찰서장이 한 세금부가 처분은 당연 무효란 말이야. 응?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 세무서장이 취소해야 돼? 아니면 그 경찰서장이 취소해야 되냐? 이거죠. 응? 원래 세금 부과 권한이 있는 세무서장이 아이고 경찰서장이 세금 부과한 거 이거 무효인데 하여튼 취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세무서장이 해야 되냐? 권한 없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해야 되냐? 이거죠. 응? 그래서 그러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행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응? 적법한 권한 가진 행정청에게 취소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아까 이해했나? 그러면 경찰서장이 세금부가 이거 누가 취소권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세무서장에게 취소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레몬 아직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이거 사실 취소시키는 거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효잖아, 무효. 애디양초 무효래. 응? 앞에 이미 무효라고 써놓고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 번도 내가 설명 안 했었는데 나온 김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유, 취소 사유 나왔죠?
간단히 말하면 하자예요.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던 하자죠. 근데 그 하자 정도도 어느 정도의 하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하자. 그러면 단순 경미한 위법 내지는 부당한 거, 그죠? 부당한 행위. 부당은 이제 공익 위반 정도죠. 그래서 체크 뭐였어요? 굳이 본다면 두째 줄 단순 경미한 위법, 응? 또 부당. 그 다음에 두째 끝에 공소양속 위반. 이건 앞에 지난 시간에 다뤘죠?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위반 행위. 공소양속 위반 행위는 우리 판례는 이거 명확히 나온 건 없지만 통설이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본다 그랬어요. 예, 그러죠. 자, 그 밑에 판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예, 뭐 행정청이 공장 등록 신청을 받고 등록을 해줬나 봐, 그죠? 예? 이 등록해주는 행위도 뭐 굳이 여기는 안 나타냈지만 성격을 따지면 뭐 공증행위 이런 정도 되겠네, 그죠? 근데 공장 등록을 받아줬다가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공장 등록을 취소했어요. 등록 받아줬다가 등록 취소 처분했어요. 근데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공장 등록 취소한 이유가, 응? 밑줄 쳐놨죠? 원래 그 상대방이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공장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 등록할 당시에. 응? 근데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되는 거다.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내심의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걸 이유로 이걸 등록을 취소한다는 게 말이 돼요? 실제 공장 이외에 뭐 등록한 용도 말고 공장 이외의 용도로 뭔가 활용하는 게 사실이 적발이 돼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지. 마음속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지? 이런 이유를 이 행정청이 들고 등록을 취소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웃기지 않나요? 그죠? 이런 걸 좀 더 확대 적용하면, 저 사람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서 마음속에 죽일 생각 갖고 있었다고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야. 똑같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네. 한번 읽으면 기억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 취소 제한.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 행정기관에 애시당초 위법한 행위를 한 거 아니야. 하자 있는 행위를. 그러니까 취소하는 게 원칙이야. 취소해서 원상 적법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뭐가 문제가 돼? 이제 특히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 이게 이제 신뢰 보호, 국민하고 사이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 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오늘날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의 제한의 그 세 줄 읽어보면 취소 사유 있는, 즉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있는 행위는 합법성, 법률 적합성 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 차원에서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는 취소가 함부로 되면 곤란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방가로 1번 직권 취소의 경우 어떻게 봐요? 세 번째를 보면은 셋째 줄에 어떻게 돼?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 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익 형량. 비교 형량 나오죠? 취소해야 되는 공익적 필요성과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익 형량에서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게 나올 때만 취소가 허용되는 것으로. 특히 뭐에 대해서? 이익준행위에 대해서. 그죠? 영업허가 내줬다가 허가 잘못 나갔어. 취소해. 없애겠다. 근데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다고 허가가 위법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함부로 취소 못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취소를 절대 못한다는 건 아니고 이익을 따져봐가지고 취소가 적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했다면 위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표에서 취소가 주로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1번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 영업허가 같이. 근데 이 경우는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동그라미 2번. 불가변력. 네? 공부했죠? 불가변력 자체가 처분한 행정청이 지가 한 행위 함부로 취소 변경 못 시키는 그런 내용이 성질의 행위 아니에요. 행위 있다는 거죠. 불가변력. 세 번째, 이거는 공무원 임용, 귀화허가 같은 거 함부로 취소하기는 곤란. 왜냐면 그 사람의 신분 부여해 주는 행위라 신분을 부여했다가 금방 또 취소하고 함부로 하면 그 신분이 너무 불안정해져서,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귀화허가 내줘서 한국 사람 인정했다가 그래서 그 사람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한국 사람 돼서 뭐 결혼도 하고 국내인하고 뭐 했는데 갑자기 야 귀화허가 했던 거 취소한다 이러버리면 막 법적으로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행위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4번 인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부할 때.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시장이 인가했어.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내줬어.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 이제 계약대로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이 거래가 있었는데 뒤늦게 행정청이 맨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 즉 인가해준 건 없던 일을 취소한다. 그럼 연쇄 반응이 나서 다 원상복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가라는 건 타인들의 이 거래 관계, 법률 관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 줬는데 그 이후로 계속 파생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취소, 혼란 이렇게 내용적으로 틀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또 배웠죠. 하자가 있긴 있었는데 치유가 되면 이제 처음부터 하자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다루니까 취소 못 시키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번은 취소권이 실권. 취소할 수는 있었는데 너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놓으면 취소권 상실되는 거로 본다.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취소권 상실된 거로. 네. 그 다음에 7번은 복효적 내지 제3자요 행정이. 그죠?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히니까 함부로 취소 못한다. 하자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나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불이익준 행위. 그러면 침익적 행위는 하자 있으면 얼른 취소해서 적법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법치 국가 원리에도 맞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한테 영업허가 위법하게 나간데 상대방이 거짓을 써가지고 허위 신청 이러면 귀책사유 있으니까 신뢰보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신뢰보호 필요 없으니까 상대방의 이익 고려 안 하고 취소해도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3번 위험 방지 목적 같이 그 취소해야 될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가 있을 때는 이때는 또 취소하는데 큰 제한을 안 받는다. 응?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고요. 그 밑에 판례는 가볍게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1번은 수익적 행정처분. 그죠? 이익 준 거죠. 수익적 처분, 취소 이런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적 처분,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결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거죠. 골자가. 응? 함부로 무조건 하자 있다고 취소하면 안 된다. 2번은요. 자, 처분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누구 때문에 생겼대? 신청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다 자기 처분에 하자가 생긴 게 자기 때문이다. 자기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어서 들통나면 다 취소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때는 신뢰보호 고려 안 하고 취소해도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3번 판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네. 뭔지 모르겠어요. 자, 3번 판례도 마찬가지죠? 응? 자, 종전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또 하나의 취소 조치가 또 하나의 침익적인 처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한테 이익 줬던 조치를 취소하는 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침익적인 행정 처분이 된대. 그죠? 네. 그렇다면 역시 이 이익을 잘 비교 형량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판례에서는 끝에 가면 뭐예요? 하자가 있다. 이 처분에 그러니까 이익 줬다가 취소하는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기관이 영업허가 줬다가 허가 잘못 나갔다고 취소한대. 그러면 이 영업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 그리고 이거 취소해야 될 공익상 필요가 엄청나게 크다. 이거 누가 증명해야 된대? 취소하려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된다. 여기 포인트가 마지막 부분. 응? 수익적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었다.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엄청 크다. 이거에 대한 증명 책임은 처분청한테 있다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쟁송 취소는 요거죠. 맞아요. 신청받아서 취소하는데 국민이 신청하는 건 침익적 행위가. 그러면 신뢰보호 문제가 없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응? 첫째, 원칙적으로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자 있는 거로 판명 나면 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취소해줘야 된다 이거죠. 응? 물론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취소가 제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7번 항목에 취소의 절차와 형식이 있는데 절차에 포인트를 두면 돼요. 자, 방가로 1번 직권 취소의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위, 위에서 판례에서도 봤듯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정처분이야. 행정행위. 그죠? 그러면 또 하나의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적용받겠죠? 그럼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 어떻게 돼 있어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직권 취소 행위도 또 하나의 독립된 행정 처분. 따라서 어떻게 돼요? 특히 두 번째죠. 끝에 수익적 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건 결국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되니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거 안 지키고 취소하면 취소 처분 그 자체가 또 하자 있는 처분이 돼서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꼭 공부하고요. 동그라미 2번도 중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취소 언제까지 취소해야 되냐? 취소권 행사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죠. 응? 언제까지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 영업허가 받았는데 그 영업허가가 애시당초 위법한 허가였어.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된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 취소되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취소해야 돼요? 네, 독일은 기간을 명시해놨대요. 그죠? 뭐 1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규정이 없어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기간과 관련해 우리 행정절차법은 명시적으로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취소 안 하고 방치해놓으면 취소권 상실돼 버린다라는 조리 원칙, 일반 원칙인 실권의 법리를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취소권 행사 안 하는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응? 동그라미 2번. 3번은 읽기만 하고 지나가세요. 자, 우리가 보통 뭐 이거 취소한다 해서 명시적으로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그 내버려 두고 양립될 수 없는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면 기존의 처분은 묵시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뿐이니까. 자, 시험은 동그라미 1번. 특히 첫째 끝에 둘째 끝에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절차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2번 하고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나오죠? 네? 그 판례를 좀 분석해 봅시다. 그 판례 분석하면 자, 우선 판례 1번 뭐라고 썼어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행위와 15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행위는 각각 뭐래요? 별개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도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이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순서상 15임용 먼저 하죠. 15임용 처분. 그 다음에 15기간 다 마치고 나면 무사히 마치고 교육 성적도 뭐 낙제점 아니고 등등 하면 그 다음에 뭐야? 정규 임용 처분합니다. 정규 임용.
15임용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응?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A라는 사람, A에 대해서 15임용 처분을 먼저 했어요. A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 15임용 할 때 이 A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응? 결격 사유 있는 자를 15임용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나왔었죠. 결격 사유 있는 자를 15임용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효. 그죠? 이거 무효야. 그러니까 결격 사유 있는데 임용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 응? 근데 자, 15임용을 이 사람 어쨌든 이때 모르는 거야. 결격사유 있었던 거 모르고 임용했고 15기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온 거야? 정규 임용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뒤늦게 아는 거야. 이 사람이 결격사유자였는데 15임용 했다. 응? 이때 와서 아는 거야. 그럼 이때 와서 보더라도 15임용은 무효였다. 그죠? 근데 정규 임용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15기간 다 이제 일단은 끝난 게 됐고 정규 임용할 때는 이때는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됐어요. 이 사람. 응?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없어졌어요. 응? 그러면 자, 이 사람은 결격 사유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게 되니까 정규 임용 처분은 어떻게 돼요?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닌데 결격 사유 없는 자를 임명하긴 했는데 이게 위법이에요. 정규 임용. 왜 위법일까요? 그렇죠. 정규 임용을 하려면 이 사람이 15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정해진 15기간을 채워야 끝냈어야 정규 임용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결국 15임용이 무효였으니까 이 사람은 15로 임용된 적도 없고 15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응? 않은 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15기간을 충족을 못한 거예요. 15 요건을 충족 못했죠. 15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한 건 하자가 있다. 다만 이거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이렇게 된 거죠. 응? 그래서 이 판례 보면 이 인사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A에 대해서 15임용을 취소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재판해 봤더니 15임용 취소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야? 애초부터 무효였음을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에 불과한 거다. 15임용은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응? 그러면 15임용만 취소한다고 표현한 것뿐이지 문맥상 정규임용 취소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정규임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하자는 있지만 취소사유라서 공정력 있어서 일단 유지. 그럼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야 돼? 별도로 다시 정규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조치를 다시 해야지. 그렇지 않는 한에 이 사람은 계속 근무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취소시킬 때 취소. 그러면 이거 직권으로 취소할 때 어떻게 돼야 돼? 절차 거쳐야 돼요? 이 사람은 일단 정규 공무원으로서 임명이 됐었잖아.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이 일단 발생했고 근무하던 자를 임명 취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절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응? 절차 거쳐야 된다. 이것까지도 나와 있네요. 응? 그래서 2번 읽어보세요. 일단 최종적으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15임용 처분이 될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다 그래서 15임용을 취소하고 이때 여기서 두째 줄에 있는 15임용 처분 취소는 무효인 거예요. 무효였음을 선언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정규 임용 처분을 또 취소한 사안에서 정규 임용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거 아니다 이거죠. 필요하다. 그죠? 따라서 정규 임용 취소하면서 뭘 안 하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고 정규 임용 취소한 거는 위법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거 골자 다 설명했어요. 응?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이거는 무효고 이거는 취소 사유고 이거 취소하려면 절차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골자에 안 거치고 했다면 위법이다. 응? 네. 자, 취소의 효과는 다 동그라미 1번은 별건 없어요. 다 처음부터 취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원칙이 그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원칙적으로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형성력입니다. 응? 자, 그런데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소급표. 원래 취소는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 소멸시키는 거라 그랬죠, 원칙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번 쟁송 취소. 그러면 쟁송 취소는 침익적 행위가 대상이니까, 그죠? 처음부터 하자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판명나면 처음부터 없애주는 게 맞죠?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쟁송 취소 효과는 소급입니다. 당연히. 응? 반면에 직권 취소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직권 취소일 때는 이익 형량을 해서 소급표 여부 결정. 응? 그래서 문장 읽어보면 직권 취소 대상인 행위가 침익적 행위라면 소급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익준 행위라면 수익적 행위라면 이제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귀책 사유 없다. 그러면 신뢰보호 좀 고려해야 되니까, 그죠? 신뢰보호 해줘서 유지시켜야 되냐, 그래도 취소해야 되냐, 이익 형량 해보니까 취소해야 된다라고 나왔다. 그럼 취소를 하더라도 소급을 시켜야 되냐? 소급까지는 안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죠. 그때 수익적 행위의 취소 효과는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응? 왜 그렇게 볼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A한테 영업 허가 내줬어요. 행정기관이. 응? 허가를 내줘서 A는 이거 귀책 사유 신뢰하고 영업하고 있어요. 투자해서 영업. 응? 영업 중이야. 그런데 뒤늦게 이때 와서 어떻게 돼? 행정청이. 응? 시장이 영업허가 내줬고 야 영업허가 시장 위법하게 잘못 나갔다. 그죠? 근데 허가가 위법하게 된데 상대방 국민은 아무 잘못 없어요. 행정청이 잘못해가지고 위법한 영업허가를 내준 거야. 그렇다면 이때 취소가 자유롭나? 이때는 취소도 제한돼요. 응? 이것도 취소도 제한돼서 함부로 취소하면 안 되고 이익 형량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이익 형량 결과 이 허가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다. 신뢰보호를 위해서 하자 있는 영업 허가니까 취소해야 될 공적 필요가 더 크다. 그러면 허가 취소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일단 1단계 허가 취소 쪽으로 결론 날 수 있죠? 근데 허가 취소 쪽으로 결론 나서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했어. 그런데 허가 취소한 뒤에 이걸 소급시켜서 영업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사이에 영업허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고 이 사이에 이 사람이 한 영업은 어떻게 돼요? 무허가 영업으로 또 처벌돼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상대방 아무 잘못 없는데 허가 취소당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응? 거기다 무허가 영업죄로까지 처벌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 없고 그럴 때는 취소하더라도 취소한 이후로만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응? 그걸 생각하면 이 사람이 또 무허가 영업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거기 소급표 부분만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거기만 잘하면 돼요. 소급표 부분만.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로 봐요. 자, 판례 1번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1번하고 2번하고 1, 2, 3번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논리. 판례 1, 2, 3번 있죠? 같은 논리로 보세요. 자, 1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키워드. 응? 허가 맨 처음에 행정청이 뭐 했대요? 응? 자, 이거 영업 허가를 내줬다
하는 거죠. 허가를 내줬다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응? 허가 취소했죠? 취소 처분했어요. 허가 취소 처분했잖아요. 직권으로. 자,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니까 이거는 뜻이 뭐래요? 영업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효가 아닌 한, 허가 취소시킨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어떻게 돼요? 일단 효력 발생하잖아. 유효. 응? 일단 그러면 이 허가 취소시킨 처분 자체가 무효가 아닌 한은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잖아. 효력 발생하면 어떻게 돼? 허가의 효력은 소멸한 거죠. 응? 소멸한 거예요. 그러면 얘 영업하면 돼요? 안 돼요? 응? 일단 영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허가의 효력은 없어졌으니까 이거 영업 따라서 영업하면 안 되는 거죠. 영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을 안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허가 취소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우려면 영업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행정소송. 응? 소송 제기. 그래가지고 뭐 나왔대요? 판결이 나왔어요. 무슨 판결 나왔어요? 응? 상대방 국민이 승소했대. 그죠? 행정청이 허가 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거다, 위법이다 하고서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행정청이 취소한 처분 위법이라고 이걸 취소하는 판결이 날아왔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 허가 취소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죠. 불이익 처분이죠. 불이익 처분이 위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취소한다. 쟁송 취소해서 침익적 처분 취소 판결 내리면 소급. 언제로 가? 허가 취소 처분 내렸을 때로 소급해서. 그러면 허가 취소 처분은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허가가 취소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허가가 계속 유지됐던 거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이 판결 나왔을 때 여기 영업을 안 하고 있었다면 이때부터 영업하면 되죠. 그죠? 판결 나온 뒤부터 영업하고 요 사이 영업 못한 거는 어떻게 돼? 그렇죠. 위법한 허가 취소 처분 때문에 내 영업 못한 피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 내달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으면 되죠. 국가를 상대로. 그런데 만약에 영업을 했다면 그래도 이 사람은 영업행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가 영업 아니라는 거죠. 허가 취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니까 허가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적법한 허가 받은 상태에서 영업한 게 되니까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판례의 핵심은 이거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허가 취소 처분 위법 없다 하고 판결 나왔으면 그래도 영업을 했다면 이 사람은 무허가 영업죄로 또 처벌되겠죠. 응? 바로 고의치예요. 1번이 그 얘기. 그러면 2번 똑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고 이 사람 소송했어요. 근데 소송에서 승소 판결 나오기 전까지 뭐 했어요? 운전하면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운전을 계속했어. 하면서 소송했는데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이에 운전하고 다니는 애는 무면허 운전죄가 안 된다. 소송이 졌으면 또 무면허 운전죄로 또 처벌될 거야. 응? 네.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업면허 취소됐죠? 3번 판례 어업면허 취소됐는데 소송 제기해서 면허 취소 처분 효력정지 어떻게 셋째 줄에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판결이 또 나왔대. 아니 똑같아요. 안 그래요? 어업면허 취소. 어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결 나왔대. 그러면 이 사이에 어업한 행위 무면허 어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똑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체크해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과세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죠. 세금 부과.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났대.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과세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거죠. 소급해서 소멸. 따라서 그런데
둘째 줄을 보니까 세무서장, 과세관청에서 원래 했던 과세처분을 경정처분했대. 경정처분. 응? 자, 그럼 두 개 연결해 볼까요? 세 개 단어 연결해 보자. 첫째 줄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둘째 줄 과세처분 경정처분했대. 경정처분. 그럼 결론 세무서장이 과세처분 경정처분한 거 뭐래요? 무효. 결론이 무효래요. 당연 무효. 왜 그렇게 봐요? 경정처분이란 건 뭐예요? 뭔가 이 효력이 일단 생긴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증액을 하건 감액을 하건 고칠 게 있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있지도 않은 게 된잖아요. 과세처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적이가 두 번째 끝에 원래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효인 경정처분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판례의 핵심은 뭐라고요? 4번 판례의 핵심은 경정처분이 무효냐 아니냐 그건 경정처분. 경정처분이 무효인 까닭은 이 과세처분이 원래 존재했다면 효력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행정청이 그거를 증액을 하건 감액을 하건 경정처분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 경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유지되는 거겠지만 이 원래의 과세처분이 취소 판결을 받아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응? 경정이 되려면 뭐가 고칠 대상이 원처분이 뭔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5번도 우리 어디서 공부했었죠? 불가변력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과세처분 상대방 국민이 뭐 했어요? 이의신청? 그죠? 그랬더니 과세관청이 어이구 당신 주장 맞네요. 이의신청한 거 옳다고 인정해서 원래 세금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서 없애버렸어요. 응? 그런데 두째 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번복해서 종전의 과세처분과 똑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을 또 한 모양이야. 근데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뒤에 행해진 과세처분은 무효로 보겠죠. 응? 취지가 그렇겠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취소도 관련되지만 어쨌든 두째 줄에 불가변력과 연관된 겁니다. 응? 처분청이 지가 이의신청 받아서 옳다고 인정하고 세금 부과처분 취소해 놓고서는 또 번복해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의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거는 불가변력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판례에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6번을 둘로 나누면 첫째 줄 무슨 산재 보상 보험 급여 지급 결정 내렸다가 취소. 첫째 줄. 자, 보험 급여 지급 결정 내렸다가 취소. 그럼 생각해 봅시다. 뭐 산재 보험 뭐 급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이게 뭐 보상금 보험금 받도록 됐대. 그 받아왔는데 나중에 뭐가 들통났어? 뭔가 허위 뭐가 이게 들통나가지고 이게 더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게 허위에 의해서 받았다는 게 들통났어.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산재보상 뭐 보험급여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받아왔던 허위로 받아왔던 거 다시 다 반환해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게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첫째 줄 보험급여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게 행해졌다 해도 두 번째 줄 징수처분 그냥 환수하는 거지. 허위로 받았던 거 거둬 다시 반환받는 거 있죠.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이 되는 건 아니다 하면서 둘은 별개다 이거죠. 별개로 판단해야 된대요. 응? 그러니까 이제 골자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이거를 꼭 산재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 결정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갖고 생활해 왔어. 그런데 나중에 뭐가 들통났어. 이게 허위 뭐가 허위 사항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
국민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결정 취소.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문제없는 적법인 조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받아왔던 보조금 이것도 다시 반환해야 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징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했어도 그동안 그 사람이 받아왔던 걸 징수하는 건 또 이익 형량해서 징수 여부는 별도로 결정해야지, 반드시 지급 결정 취소했다고 반드시 반환 청구도 해서 꼭 받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골자가. 응? 그래서 이 보험구여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게 아무 문제 없더라도 그동안 받아와서 뭐 생활비로 쓴 거 이런 거 고려할 때 그걸 징수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그걸 징수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걸 이익 형량을 해서 징수 처분을 할지는 또 별도로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응?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한테 보조금 지급된 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한다고 해서 다 전액 환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환수하는 건 이익을 따져서 환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게 즉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응? 예.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예. 자, 8번. 8번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9번 판례 있나요? 그럼 책에 9번 판례는 아래쪽으로 한번 볼까요? 예. 자, 거기에 그냥 몇 줄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주택 재개발 정비사,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 승계되므로, 자,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 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 달성에서 소멸한다. 그러나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돼버리면,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해서 다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등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를 다시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 뭐 특별한 적은 없네요, 그죠? 그냥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뭐야? 허가 특허 인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응? 맨날 많이 나오는 거잖아, 시험에. 특허. 응?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소의 마지막 주제가 있습니다. 취소. 자, 취소의 취소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른바 국어에서 배우는 부정을 부정하면 뭐 긍정, 이 논리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세금부가 처분을 했다. 상속세 같은 세금부가를 했는데, 세금부가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세금부가를 한 세무서장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과세처분이 뭐가 있대? 하자 있는 걸 알고 과세처분을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취소. 그죠? 세금부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세처분, 직권 취소. 그러면 직권 취소 처분했다고 합시다. 직권 취소 처분하면 세금부가 처분은 어떻게 된 거야? 응? 앞선 과세 처분은 일단 소멸. 처분은 세금부가 처분했을 당시로 소급해서 일단 소멸한 거죠. 응? 없어졌어요. 소멸. 그런데 이 직권 취소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분 요건 절차가 지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 그래서 직권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 이거를 취소했던 조치를 다시 취소하면, 취소해서 원래의 과세 처분,
다시 효력을 살리는 거. 소생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응? 이걸 취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된대요, 안 된대요? 응? 이거 안 된대요. 응.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세금부가 처분을 했는데 세금부가 잘못됐다고 한번 행정청이 취소했다면 세금부가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확정이 나는 거고 소멸한 것이고, 이 세금부가 취소시키는 행위에 잘못이 있었다고 이걸 다시 취소한들 원래 세금부 처분 살려낼 수 없다. 응? 그러면 이런 논리를 또 적용하면 이번에는 뭘까요? 어떤 사람한테 현역병 입영 처분했어요. 응? 현역병 입영 처분. 그랬다가 이거를 좀 줄이면 보충력으로 변경했어요.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 여러분 여기서 변경이란 말 속에는 취소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야. 왜 그럴까요? 원래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서 없애버리고 현역병 보충력 편입적으로 바꿔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하고 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이거 변경, 뭐 취소가 포함되는 의미라고 해요. 이거 잘못했다고 다시 취소하면, 자, 취소해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원래 현역병, 응? 현역병 입영처분 소생시킬 수 있다 없다? 응? 소생시킬 수 없다. 그죠? 네,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취소의 취소가 부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이거를 원래 현역병 입영처분 다시 살리려면 새로운 현역병 입영처분을 다시 내리는 길밖에 없대. 여기도 새로운 과세처분을 다시 내보내는 수밖에 없대. 취소를 취소해서 못 살린다는 거죠. 응? 그런데 요것의 공통점은 요거예요. 요것들. 요게 다 뭐예요? 맨 처음에 취소의 취소 있기 전에 맨 처음에 취소의 대상이 됐던 원래의 처분이 침익적 처분, 우리한테 불이익 준 처분, 그지? 이거는 취소를 취소해서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 준 처분 있죠. 이익 준 처분. 응? 예를 들면 어떤 거? 자, 무슨 이사 취임 승인 처분. 이사로 취임하는 걸 승인해주는 처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 인가로 봤죠? 이사 취임 승인 처분 내줬어. 그랬다가 이사 취임 승인 처분한 거 가자 있게 잘못 나갔다. 이거 취소 처분했어요. 응? 그랬다가 그럼 일단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취소 처분하니까 이사 지위 일단 소멸한 거 아니야? 소멸했는데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다시 취소하면 뭐야? 원래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의 효력 살아나느냐? 달리 말하면 소멸됐던 이사의 지위가 소생되느냐? 어? 이사의 지위가 회복되느냐? 된대요. 이건 또. 이건 된대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런 입장이거든? 어떤 기준이냐? 요요. 맨 앞에 행해진 거. 그죠?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는 수익적 처분이야. 그렇죠? 수익적 처분은 다시 살려낼 수 있대. 취소를 통해서.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익적 처분인 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A에게 뭐 했냐? 광업권 허가, 광업 허가 처분을 해줬어요. 광업 허가 특허잖아, 특허. 응? 특허를 해줬어요. 그랬다가 이거 가져 있다. 그래가지고 취소했어요. 취소 처분을 했어요. 광업 허가 처분, 취소 처분. 그랬다가 그러면 취소 처분하니까 A에게 내간 광업 허가는 소멸된 거 아니에요? 어느 광산에 광물 채굴권 A에게 준 거야. 줬다가 가자 있게 됐다고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의 광물 채굴권은 아무한테도 없는 거잖아 이제.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됐느냐? B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자기한테 광업허가 내달라고 그 산에 대한 그래서 B가 신청을 했습니다. 광업허가 자기한테 내달라고 신청한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자, A에게 광업허가 내줬던 거 취소해서
야 이거 취소가 또 잘못했다. 이거 다시 취소. 다시 취소해서 A에 대한 광업호가 A에 대한 광업호가 살려낼 수 있느냐? 응? 그러니까 소생된다 안 된다? 응? 된다 안 된다? 이거 광업호가 좀 수익적 처분이네? 수익적 처분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이걸 소생시켜주면 B만 바보가 돼. B한테 불이익되죠. 분명히 여기서 A에 대한 광업호가 나갔던 거 잘못 나갔다고 취소해서 없어진 상태에서 A에 대한 광업호가. 그래서 그러면 그 광산에 대해서 나한테 광업호가 내달라고 신청을 내놨는데 A에 대한 광업호가 취소했던 걸 취소해서 A의 광업호를 다시 살려놓으면 그럼 신청한 B만 A에 대한 그 광산에 아무도 이제 광업호가 받은 적 없으니까 그걸 믿고 신뢰한 신청한 B만 바보 같은 결과가 되잖아.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 자, 침익적인 처분은 어떻게 된다? 네?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못 살린다. 수익적 처분은 취소했다가 취소해서 살려낼 수 있다. 소생시킬 수 있다. 단 이해관계 이거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불이익하게 된다면 그때는 수익적 처분이라도 안 된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오른쪽에 판례 설명한 거예요. 응? 그러면 1번 뭐야? 오른쪽에 1번 판례가 맨 위에 거. 과세 처분했다가 하자했다고 직권으로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소생시킬 수 없다. 응? 2번 이거 현역병 임용처분했다가 보충력 편입처분으로 변경. 응? 다시 취소해서 현역병 임용처분 못 살린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맨 밑에 거. A에게 광업허가 내줬다가 광업허가가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살려낼 수 있느냐? 안 된다. 그죠? 이 3번에서는 누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그냥 내가 설명상한 건데 이게 원래는 실제 사안 판례에서는 철회한 조치야. 철회를 했다가 철회 조치 하자 이렇게 잘못 철회했네 해서 철회를 다시 취소하면 살려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뭐 같은 논리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주제 갑시다. 자,